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뒤에도 힘을 못 쓰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이 긴 겨울을 벗어나서 비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52,000달러 찍어서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는 7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30조 원에 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량에다 이제 현재 가격을 곱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비트코인에 힘입어서 다른 가상자산들 가격도 좀 오르는 분위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 한 개당 가격이 2,800달러를 찍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2022년 5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치이고요. 이더리움 시총은 지금 3,300억 달러, 지금 443조 원 수준인데요. 지금 네. 삼성전자 시총이 약 440조 원 수준이니까 거의 삼성전자와 비등한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된 금액은 이제 전체 가상화폐 시장 투자액 약 2조 100억 달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시총이 이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은 2021년 11월 1조 2,800억 달러 규모였는데 당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69,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189만 원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네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022년 4월 이후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죠. 네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직후에는 네. 이 투자자들이 현물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죠. 가격이 좀 오히려 떨어졌었는데 네. 이제 최근엔 다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나 봅니다. 지난달 10일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좀 약간 빠지긴 했는데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현물 ETF가 상장됨으로써 이 기관 투자자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위험자산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물 ETF 승인 직후에 이제 49,000달러 선을 넘었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차익 신용 매물 때문에 4만 달러 아래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한 달여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인데요. 네. 최근 한 주간 이제 현물 ETF, 그 비트코인 ETF 11개가 있잖아요. 지금 상장된 게 이 유입된 자금을 총합하면 16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다른 가격 상승 요인으로 또 어떤 게 있었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점도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 반감기는 올해 4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은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데 지난 세 차례 있었던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도 이제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ETF 신청서를 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빠른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마감일이 올해 5월 23일인데요. 이번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리한 방식과 유사하게 이 대기 중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일괄 승인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서 네네. 이더리움도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당분간은 이 가상자산 네. 가격 오름세가 좀 이게 계속될 거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이제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도 사자 이러면서 또 더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같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날이 더 많아지면 이제 추가적인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투자자들이 이제 48,600달러를 저항선으로 주목을 해봤는데 지금 저항선을 뚫어서 52,000선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8,600
달러 이 선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 지지가 된다면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 4월 전까지는 뭐 호재는 살아있는 분위기 같은데요. 네네.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이제 하루 평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제 최대 1천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0만 달러면 지금 5만 네. 달러 선이니까 뭐 거의 그렇죠. 2배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제 연말까지는 뭐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예. 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현물 ETF 승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올해 5월까지 5월 23일이 처음으로 현물 ETF 승인 마감일 있으니까 이때까지 현재 가격이 한 70% 가량 올라서 한 개당 4,000달러까지 뭐 치솟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은 그렇죠. 건데 네. 뭐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까?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급등의 이제 경계감도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호재로 예정된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4월을 앞두고 이제 뭐 계속 매도 차익 실현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박스권에서 머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가상자산 시장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해. 이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네. 낮았다고요? 맞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 정체가 시작돼서 뭐 잃어버린 30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줄곧 뭐 6.25 전쟁 이후에 일본을 계속 따라잡는 입장이었고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도 일본보다 높아서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이제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미 멀리 가 있는 일본보다 이 경제 성장률이 뒤처져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본 내각부는 오늘 작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 1.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 그 작년 GDP 성장률은 1.4%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0.5%포인트가 높은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뒤진 게 지금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에 25년 만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네.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작년 이제 경제 성장률 역전에 대해 분석을 내놓았어요. 네. 이 분석을 보면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이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생산성 저하로 잠재 성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기에 들어갔던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급속한 성장률은 보이기 힘들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본 측의 시각이고요. 네.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시 일본에 앞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IMF는 이제 지난달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2.3%, 일본은 0.9%로 각각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세계 그 각국의 네. 경제 규모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본 전체 경제 규모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제 3위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독일에 이어서 4위로 밀렸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명목 GDP는 약 591조 4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00조 원 이 정도 됐었는데요. 독일의 지난해 명목 GDP가 약 4조 1,2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900조 원이었습니다. 일본이 독일의 이제 경제 규모로 뒤진 게 지금 55년 만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인구가 약 1억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일 인구가 8,300만 명이니까 인구가 한 50%가량 많은데 경제 규모는 오히려 지금 후퇴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가 뒤진 이유로는 좀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독일의 물가 상승, 뭐 장기 저성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한때 이제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랐다가 2010년 중국에게 2위 자리를 이제 넘겨주면서 3위로 내려앉았는데요. 이번에는 뭐 4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무렵에는 지금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에도 밀려서 5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 삼성물산 저격 주총서 표대결 전망. 이 다음 달 기업들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총 시즌을 앞두고 이번에는 삼성물산을 표적으로 삼았다고요? 네, 행동주의 펀드 5곳이 연합해서 삼성물산의 이제 배당 증액과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물산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시티 오브 런던 등 5곳이 주주 제안으로 올린 자사주 소각과 이제 현금 배당 안건을 이제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네. 시티 오브 런던 등은 삼성물산에 5천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주당 이제 각각 4,500원, 4,550원씩을 배당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들의 배당 요구는 이제 삼성물산이 제안한 배당액보다 각각 한 76.5%, 75%더 많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보통주 한 주당 2,550원, 우선주 한 주당 2,600원을 배당할 계획인데요. 이를 두고 지금 다음 달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이 시티 오브 런던 측의 표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네. 70%대 증액이면 네. 적지 않은 수준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배당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삼성물산 측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시티 오브 런던 등 5곳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지금 1.46%에 불과해요. 이들 주식만 가지고 힘대결을 하기엔 좀 약간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금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삼성물산의 이제 주주 현황을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약 33%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이재용 회장의 우군으로 평가받는 KCC가 9.17% 그리고 국민연금이 7.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티 오브 런던 측의 배당안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소액 주주 입장에서 배당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물산으로서는 지금 주주들의 마음을 붙잡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삼성물산은 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환원 강화 요구에 이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유가 이제 경영상의 부담이었고요. 네. 이 주주들에게 회사 측의 제안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이 여건을 좀 위임해달라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주총 소집 공고에서 주주 제안상 총 주주 환원 규모가 그러니까 시티 오브 런던 측이 제시한 규모가 1조 2,364억 원으로 이게 지금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런 규모의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간다고 하면 네. 결과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